도매국에서 소싱한 상품으로 한 달 만에 매출 4,700만 원, 순수익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도매처에서 재고가 없다고 해서 3번이나 제품을 새롭게 소싱했지만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박터틀입니다. 요즘 온라인 강의, 부업 강의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보자, 주부, 학생들도 한 달 만에 수천만 원씩 매출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로켓그로스 강의도 그중 하나인데요. 저도 처음 온라인을 시작하던 시절 강의비에만 3천만 원을 넘게 써봤고, 제가 들었던 수많은 강의 중 하나 또한 로켓그로스 강의였습니다. 사실 이거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맞고 폭발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부정하거나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로켓그로스 위주의 판매는 통장에 돈이 쌓이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사악한 쿠팡의 정산 주기와 매번 재고를 사입해서 쿠팡 창고에 입고시켜야 하는 재고 리스크와 높은 로켓그로스 수수료율은 현금 흐름이 나빠지기 딱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원했던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은 남들이 뻔하고 흔하다고 생각하는 도매국 소싱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인데요. 온라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 이미 고인물들이 많고 진입하기 어려운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연매출 몇백억씩 하는 잘하는 회사들이나 마케팅 대행사들이 네이버 쇼핑 탭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상단을 전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아무리 철통 같은 감옥도 결국 빈틈이 존재하고 그 빈틈을 공략해서 죄수들이 탈출하는 장면 한 번쯤은 보셨잖아요. 저는 이 네이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빈틈은 존재하고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저는 아직도 빈틈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균열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블루오션이면 너가 다 팔면 되지 왜 남한테 알려주냐. 저도 한창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초창기 때는 이런 생각을 똑같이 많이 했었어요.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 왜 그걸 남한테 알려주냐. 그런데 이거는 3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기꾼. 두 번째, 자아실현. 세 번째, 시장 파이입니다. 이 3개를 다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영상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시장 파이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빈틈이 수도 없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빈틈이 많아도 제가 다 그 시장을 장악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방식은 하나의 빈틈을 찾아서 올바른 기획과 설계를 하고 그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방식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기간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도 소요되고 매출이 커질수록 사입이나 광고비에 필요한 자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빈틈을 제가 다 들어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의 빈틈만 잘 공략하는 방법만 안다면, 그리고 실행만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도매국에서 소싱한 제품 하나만으로 판매 시작 한 달 만에 매출 5천만 원과 2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먼저 보여드리면 24년 5월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달 동안 3,480만 원, 쿠팡 1,220만 원, 총 4,700만 원을 판매했고 원가 17%, 광고비 16%, 수수료 7%, 배송비 3%, 기타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만 잠깐 잘 된 거로 과장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건 2024년 5월부터 바로 지난달인 2024년 12월까지의 해당 제품 데이터입니다. 약 8개월 동안 총 2억 8,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평균 1,750만 원 정도를 번 수치입니다. 이거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한 제품이고 공급처의 지속적인 품절과 여러 이슈로 상품을 3번이나 새롭게 가져와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단기간에 이런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재능이 있거나 특출나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 필요한 타겟에게 우리의 제품의 존재를 적절하게 알려줬을 뿐이에요. 소싱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고민해보기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파는 상품을 똑같이 팔거나 이미 레드오션인 시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의 빈틈을 찾고 거기에 우리만의 성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나요? 각자 겪고 있는 문제와 갖고 있는 고민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 나와 같은 문제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말인데 저는 땀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얼굴이나 등에 땀이 나고 특히 긴팔옷이나 셔츠처럼 답답한 옷을 여름에 입으면 팔, 다리, 겨드랑이 등에서
땀이 되게 많이 나는 체질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증상을 검색해보니 이건 다한증이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다한증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월 검색량이 14,000건 정도 되고 연관 키워드를 확인해보니 다한증뿐만 아니라 땀띠, 다한증 수술, 겨드랑이 냄새, 액취증, 다한증 치료, 다한증에 좋은 음식 이런 키워드들이 있네요. 다한증이라는 메인 키워드와 방금 말씀드린 서브 키워드의 검색량을 합쳐보면 월에 4만 5만 건은 무난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검색량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600명이나 네이버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본다는 뜻이니까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봅시다. 이 1,600명은 그냥 정보 탐색이나 하려고 이런 키워드를 검색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이고 뭔가 정말 용한 병원 정보나 혹은 다한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해야만 마음속에 가득 찬 욕구가 사라지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쿠팡을 켰는데 원하는 상품은 안 나오고 마음에 드는 건 또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고 적당한 상품을 찾으려고 한참을 찾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거나 빨리 사버리고 싶다. 하루 종일 우리가 쿠팡만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제품을 찾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매 욕구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거짓말처럼 이 결제 완료 페이지가 뜨는 순간 사라지고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다한증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우리 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우린 이미 아까 검색량으로 확인했으니 제품은 이제부터 고민해보면 됩니다. 도매국에 땀, 다한증 키워드만 쳐봐도 땀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상품을 골라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획기적인 제품을 생각해봐도 됩니다. 특히 나로부터 출발한 이런 결핍의 경우 어떤 상품이 좋을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평소 불편했던 점을 어떻게 해결해보면 좋을지 떠올려보세요. 저는 여름에 딱 붙는 반팔티를 입을 경우 겨드랑이에 땀이 더 많이 나고 이 땀자국까지 흥건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떠올려 본다면 겨드랑이 통풍을 최대로 한 좀 헐렁한 사이즈의 반팔티와 이 땀이 묻어도 땀자국이 최대한 잘 보이지 않는 반팔티를 소싱해서 땀 안 나는 반팔티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정 생각이 안 나면 챗 GPT에 물어보셔도 돼요. 저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GPT에게 받은 답변입니다. 의류, 스킨케어, 솔루션, 가전, 패치, 보조제 등등 여러 개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대충 상품 후보군이 생겼으면 다음 생각할 건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능한 제품인가? 저처럼 다한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납득이 가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한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냥 휴지를 팔면서 이거로 땀이 날 때마다 닦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살까요? 절대 안 사겠죠. 공중 화장실만 가도 널린 게 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파는 휴지가 그냥 휴지가 아니라 땀샘을 수축시키는 특수한 인체 반응 물질이 10mg씩 함유된 다한증 전용 특수 티슈 제품을 개발했고 이거로 겨드랑이만 한번 슥 문지르면은 땀도 닦이고 땀샘도 수축돼서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땀이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휴지를 파는 것보단 훨씬 납득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일반 휴지보다 2배, 3배 비싸게 팔아도 살 확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제품을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 리뷰 등을 잘 세팅해 놓고 아까 찾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걸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알리고 설득하기만 한다면 판매량을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구체적인 마케팅에 대한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들과 파이 나눠 먹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큰 시장에서 상위 노출 경쟁 없이 우리만의 블루오션을 만들고 고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장성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안 팔리면 어떡하냐고요? 아까 키워드 검색량으로 우리가 수요를 확인했잖아요. 특정 제품을 팔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1단계이고 이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저도 쿠팡에서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싱하고 광고 돌리면서 로직이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고 큰 키워드, 순위 따먹기 경쟁하면서 노출 몇 등 되고 있나 체크하는 게 너무 귀찮았고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플랫폼이나 시장 상황 등 외부에 있다는 게 참 무기력하고 어쩔 때는 허탈감도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자유자재로 원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개척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눈치도 공급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팔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도 지금 판매하는 방향과 앞으로 소싱하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올라올 마케팅 영상까지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럼 최신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